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 웨어 네이티브 앱 발표를 맡은 김용욱입니다. 이번 발표는 7월 26일 날에 했던 발표의 재녹화 버전인데요. 해당 발표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제대로 녹화되지 못했던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드로이드 웨어를 말하면은 보통 노티피케이션 머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구글이 공개했던 스크린샷을 봐도 노티피케이션을 보고 있는 사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번거롭기만 한 노티피케이션 머신이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안드로이드 웨어에는 시작 메뉴가 있어서 앱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시작 메뉴를 실행하는 법이 매우 불편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OK 구글 이렇게 외친 다음에 화면을 위로 스크롤을 하게 되면은 시작 버튼이 있습니다. 이 시작 버튼을 눌러서 앱을 실행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OK 구글을 외친 다음에 시작이라고 말하게 되면은 시작 메뉴가 뜹니다.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안드로이드 웨어를 쓰시는 분도 두 번째 방법은 거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조금 불편하고요. 뭐 길을 걷던 도중에 OK 구글을 외치고 시작이라 외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띄우게 되면은 네이티브 앱 목록이 나오고 목록에서 앱을 클릭해서 앱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쓰지 맙시다. 웨어 미니 런처라는 앱이 있어가지고 이 앱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화면 좌측 상단에서 스와이프를 해서 드로어를 열고 드로어에 있는 앱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스와이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간단한 설정들을 할 수가 있는 메뉴가 뜨고요. 이 앱을 쓰면서 조금 더 낮게 안드로이드 웨어를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기능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드로이드 웨어에서는 기능적으로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웨어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환경 설정 과정이 필요한데요. 먼저 USB 케이블 통해서 여기서 잘못 적혀 있는데 모바일과 웨어 모두 PC에 연결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방법들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깔끔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웨어를 사게 될 때 USB 케이블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충전용 케이블만 제공이 되는데 별도의 USB 케이블을 준비를 하셔서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OK 구글을 외치면은 오른쪽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에서 스와이프를 한 다음에 설정을 클릭하면은 설정 항목들이 뜹니다. 설정 항목들을 다시 스와이프해서 아래쪽에 있는 정보를 열면은 안드로이드 웨어의 버전 정보와 모델 정보들이 뜹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어 라이브가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분인 경우에는 뭐 지워치나 모토 360이 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소프트웨어 버전 같은 경우에 4.4W라고 나와 있는데 4.4W는 안드로이드 웨어를 위한 특별한 버전입니다. API 레벨이 20 버전이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19 버전보다 조금 더 높은 API 레벨이죠. 하지만 API 레벨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기능은 API 레벨과 상관없이 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화면이 보이면은 빌드 번호를 연타를 해서 개발자 모드를 진입을 합니다. 개발자 모드 진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뭐 10번 클릭을 해서 개발자 모드 진입했다는 화면이 뜨게 되는데 이 화면을 캡처하는데 실패를 했고 또 리셋을 해서 한 번 더 시도를 했는데 한 번 더 실패를 했어요. 화면의 색감이 바뀌니까 그 넥서스 5의 카메라가 제대로 찍지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정보 밑에 설정으로 가게 되면은 정보 밑에 개발자 옵션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 옵션에서 내려다 보시면은 ADB 디버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사용 중지됨이라 적혀 있는데 클릭할 수 없는 것처럼 생겼는데 저거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는 메뉴예요.
저 ADB 디버깅을 클릭하게 되면은 계속 하시겠습니까? 라는 창이 뜨고 녹색 녹색 버튼이 있습니다. 녹색 버튼을 클릭하면은 ADB 디버깅이 활성화됩니다. 네, ADB 디버깅이 활성화되는데 좀 주의해야 될 점이 그 승인 창이 안드로이드 외에서 뜨는 게 아니라 휴대폰에서 뜹니다. 저는 처음에 이 부분에서 좀 헷갈렸는데요. 항상 승인 창이 휴대폰에서 뜬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디버깅 연결할 때마다 어, 그 휴대폰에서 디버깅 허용하시겠습니까? 가 떠 있는지 확인을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ADB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앱을 올리고 올리고 개발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연결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이제 모바일 앱과 웨어 앱을 같이 개발할 수가 있고요. 모바일 앱과 웨어 앱을 같이 개발하는 경우에는 디렉토리가 모바일과 웨어로 별도로 나누어져서 개발 환경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 휴대전화를 위한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웨어 디렉토리는 웨어용 앱을 위한 공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모바일과 웨어 같은 경우에는 디렉토리 구성 자체는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모바일 디렉토리와 웨어 디렉토리는 둘 다 안드로이드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조금 차이 있는 부분은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어 빌드가 끝난 다음에 APK가 모바일 디렉토리의 에셋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모바일 앱을 패키징할 때 같이 패키징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APK는 두 개인데 웨어의 APK가 모바일 APK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의 APK를 통해서 패키징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의 빌드.grad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냐면 이전 버전에는 없던 웨어 앱 프로젝트라는 항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해당 항목이 디펜던시즈에 있는 경우에는 모바일을 빌드를 하기 전에 웨어를 먼저 빌드를 하고 그 APK를 가지고 와서 에셋에 넣어서 전체 빌드를 완성하게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웨어 앱의 디렉토리 구조를 보시면은 구조 자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와 매우 유사합니다. 소스 코드를 위한 디렉토리가 있고요. 리소스를 위한 디렉토리가 있고 매니페스트 파일도 있고 빌드를 위한 빌드.grad이라는 파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저는 그 결정적인 차이점이 둥근 형태와 사각 형태를 위한 차이점이 있는 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레이아웃 파일을 보게 되면은 주로 쓰는 레이아웃 파일이 워치뷰 스톱이라는 뷰 객체가 있는데요. 서포트 라이브러리에 들어있고 이 뷰 객체는 두 가지 레이아웃을 가리키게 됩니다. 사각형 레이아웃을 위한 렉트 레이아웃이 있고 둥근 레이아웃을 위한 라운드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레이아웃은 각각 디바이스에 맞게 호출돼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라운드 하트라는 XML 파일을 만들게 되는 경우에는 또 반대로 레프트 하트라는 레이아웃 파일을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두 가지 레이아웃을 짝을 이루어서 개발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렇게 개발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둥근 레이아웃과 네모 레이아웃을 함께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같이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만든 그 애플리케이션이 뭐 네모난 장비에서만 실행된다거나 둥근 장비에서만 실행된다면 좀 약간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라운드 하트.xml 파일에 보시면은 다른 부분들은 저희가 봤던 부분인데 하나 그 서클드 이미지 뷰라는 것은 저희가 보지 못했던 파일 그 뷰가 있습니다. 서클드 이미지 뷰는
그 라운드 형태의 레이아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미지 뷰인데요. 둥근 형태의 이미지 뷰로 둥근 형태를 가진 기계에서 제대로 볼 수 있는 이미지 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 이렇게 레이아웃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셋 컨텐트 뷰에서 레이아웃을 하나 세팅을 하게 되고 거기에 설정되어 있는 워치 뷰 스톱을 객체를 가지고 와서 그 객체에 리스너를 등록하는 형태로 프로그래밍 합니다. 그 리스너에서 실제로 그 둥근 형태의 레이아웃이나 네모난 형태의 레이아웃에 필요한 그 세부적인 이미지 그 객체들을 여기에서 그 파인드해서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온크리에이트에서 그냥 파인드 뷰를 했었는데 워치뷰 스톱을 파인드 뷰를 한 다음에 거기서 또 리스너에서 파인드 뷰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뷰를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된 객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추가된 객체들을 액티비티 패키지와 뷰 패키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액티비티 패키지에는 컨퍼메이션 액티비티가 있고 또 인셋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액티비티가 있고요. 나머지 객체는 거의 뷰 패키지 안에 있습니다. 뷰 패키지 안에 이런 객체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설명도 부실하고 문서화도 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샘플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그 공개된 퍼블릭으로 공개되어 있는 메소드나 항목들을 보고 사용법을 추정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지만 그렇게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발을 하고 나면은 배포를 해야 되는데요. 그 배포를 할 때 무료 앱인 경우에는 배포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으로 웨어 디렉토리에 있던 앱의 APK가 만들어지고 모바일에 에셋에 넣어져서 최종적으로 모바일 패키지로 만들어지고요. 저희가 안드로이드 단말기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안드로이드 단말기에 연결되어 있는 웨어에 자동으로 동기화가 돼서 실행이 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철저한 기세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음, 저희 개발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개발할 필요는 없고 개발하는 동안 ADB로 직접 밀어 넣으시면 되는데 배포를 할 때는 항상 휴대전화 앱에 웨어 앱을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거 이걸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반대가 아니라 이제 무료 앱이 아니라 유료 앱인 경우에는 앱이 에셋츠 안에 들어가는데 근데 이 에셋츠 안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저희가 그 안드로이드 웨어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료 앱 같은 경우에는 에셋츠 디렉토리가 암호화가 되어 있어서 접근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로앱에서 웨어앱을 유로앱에 웨어앱을 포함시켜서 배포하려고 한다면은 에셋츠가 아니라 리소스 로우 디렉토리 안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 작업은 수동으로 손으로 해야 됩니다. 먼저 그 웨어앱을 빌드를 먼저 하시고 그 앱 패키지를 웨어러블 언더바 앱.apk 파일로 변경을 하시고 그 파일을 모바일 앱의 리소스 로우 디렉토리에 포함시켜 줍니다. 그 후에 리소스 XML 파일의 디렉토리에 웨어러블 앱 디스크립션이라는 파일을 만들어 주고요. 또 모바일 버전의 그 매니페스트 파일 밑에 메타데이터를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좀 약간 불편한 과정을 거쳐야만 유료 앱을 패키징 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문서화도 부족하고 개발하는 데 힘든 점도 많이 있는데 저희 커뮤니티나 아니면은 다음 모임에서 조금 더 나은 방향들을 알아보고 서로 그 정보를 공유해 가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웨어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샘플 앱을 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샘플 앱들은 그 SDK의 샘플즈 안드로이드 20 웨어러블 안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웨어의 안드로이드 버전이 4.4W이고요. W의 안드로이드 API 레벨이 안드로이드 20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샘플 앱들을 빌드해서 뭐 실행하는 과정들은 하나하나 그 웨어러블 버전과 모바일 버전 다 빌드를 하고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번거롭게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앱들을 하나의 패키지에 묶어두고 한 번에 임포트를 해서 빌드 과정의 차이로 저희가 그 여러 버전들을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둔 그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여기에 있는 그 깃 리포지토리에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샘플 앱을 직접 실행하지 않고요. 여기에 있는 그 안드로이드 웨어러블 샘플즈라는 깃 리포지토리를 통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켜 보는 게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앱들을 실행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커뮤니티에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